2024년 3월 서울 외곽의 한 낡은 주택가에 굴착기들이 들어섰다. 30년 넘게 그 자리를 지켜온 옛 건물들이 하나둘 허물어지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재개발 현장은 언제나 그렇듯 분주했다. 먼지가 날리고 기계 소음이 귀를 찢었다. 인부들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냈다. 그런데 그날 한 인부가 작업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옛 초등학교 건물이었던 자리, 정확히는 운동장 구석 느티나무 아래 흙을 파던 중이었다. 삽에 무언가 딱딱한 것이 걸렸다. 처음에는 그저 돌멩이려니 생각했다. 하지만 흙을 털어내자 그것은 돌이 아니었다. 녹이 잔뜩 쓴 철 상자였다. 가로 50cm, 세로 30cm 정도 되는 크기. 상자는 세월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붉은 녹이 겹겹이 쌓여 원래 색을 알아볼 수 없었다. 인부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안에 무언가 들어있는 듯했지만 무게는 그리 나가지 않았다. 현장 소장이 달려왔다. 혹시 중요한 유물이나 위험한 물건은 아닐까 하는 걱정 때문이었다. 하지만 상자를 자세히 살펴본 소장은 고개를 갸우뚱했다. 이건 그냥 오래된 철 상자일 뿐이었다. 문화재도 아니고 위험해 보이지도 않았다. 상자 겉면에는 희미하게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세월에 지워져 잘 보이지 않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니 읽을 수 있었다. 1994년 2월 15일 청솔초등학교 6학년 3반 2024년에 열어주세요. 30년 전에 묻힌 타임캡슐이었다. 소장은 잠시 망설였다. 이런 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 걸까? 원래 주인들에게 돌려줘야 하는 건가? 아니면 그냥 폐기해도 되는 건가? 하지만 호기심이 앞섰다. 게다가 상자에 적힌 날짜를 보니 바로 지금이 열어볼 때가 아닌가. 인부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모두들 궁금해했다. 30년 전 아이들이 무엇을 담아 놓았을까? 편지, 사진. 아니면 그 시절 유행하던 장난감? 소장은 조심스럽게 상자 뚜껑을 열었다. 녹이 슬어 쉽게 열리지 않았다. 몇 번을 시도한 끝에 드디어 뚜껑이 열렸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30년의 세월이 열렸다. 상자 안에는 비닐봉지에 쌓인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아이들이 나름대로 방습 처리를 한 모양이었다. 다행히 내용물은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되어 있었다. 낡은 종이 몇 장, 작은 인형, 색바랜 사진들, 그리고 봉투에 든 편지들. 소장은 그 중 하나를 꺼냈다. 노란색으로 변한 편지 봉투였다. 봉투 겉면에는 어린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2024년의 나에게. 그 글씨는 어딘가 간절해 보였다. 소장은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2장의 편지지가 들어 있었다. 편지지도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다. 글씨는 또박또박했지만 군데군데 얼룩이 져 있었다. 아마도 눈물 자국인 듯했다. 편지를 읽기 시작한 소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그리고 마지막 줄을 읽었을 때 그는 말없이 편지를 내려놓았다. 주변의 인부들이 물었다. 뭐라고 쓰여 있어요? 소장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거 그냥 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러했다. 2024년의 나에게. 지금 1994년이야.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때. 선생님이 타임캡슐을 만들자고 해서 이 편지를 써. 30년 후에 내가 이걸 읽을 수 있을까? 40살이 된 나는 어떤 모습일까? 그런데 나 지금 너무 무서워. 엄마가 병원에 갔다 왔는데 의사 선생님이 심장에 문제가 있대. 정확히는 심장판막증이라는 거래. 나는 그게 뭔지 잘 모르겠어. 그냥 엄마 심장이 아프다는 것만 알아. 의사 선생님이 수술해야 한대. 근데 수술이 너무 어렵고 위험하대. 그리고 돈도 많이 든대. 우리 집은 가난해.
아빠는 공장에서 일하시고 엄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셔. 그런데 이제 엄마가 일을 못하게 됐어. 어제 밤에 부모님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수술비가 없어서 걱정이래. 아빠가 한숨 쉬시는 소리가 들렸어. 엄마는 괜찮다고, 약 먹으면 된다고 하셨어. 그런데 나는 알아. 엄마가 아프신 걸. 2024년에 나에게 부탁해. 제발 엄마를 살려줘. 내가 지금은 어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지만 30년 후에 나는 어른이잖아. 돈도 벌 수 있잖아. 제발, 제발 엄마를 살려줘. 나는 결심했어. 커서 꼭 의사가 될 거야. 엄마처럼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 심장을 고치는 의사. 그래서 엄마를 꼭 살릴 거야. 2024년에 나 약속 지켰어? 엄마는 건강하셔? 제발 그랬으면 좋겠어. 1994년 2월 15일, 10살의 나. 편지를 다 읽은 소장은 한참을 말이 없었다. 주변의 인부들도 숙연해졌다. 30년 전 한 소녀의 간절한 기도가 담긴 편지. 그 편지는 단순한 타임캡슐이 아니었다. 한 아이의 인생이 거기 담겨 있었다. 소장은 생각했다. 이 편지의 주인공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정말 의사가 되었을까? 그리고 어머니는 살아계실까?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소녀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 소장은 결심했다. 이 편지를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 30년 전 초등학교 학생이었던 사람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찾는단 말인가? 그때 한 인부가 말했다. 저 학교 졸업 앨범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교육청이나 동창회에 연락해보면 좋은 생각이었다. 소장은 곧바로 지역 교육청에 연락했다. 청솔초등학교는 10년 전에 폐교되었지만 기록은 남아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동창회 연락처도 수소문해 볼 수 있었다. 며칠 후 소장은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청솔초등학교 1994년 졸업생 동창회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였다. 동창회장은 타임캡슐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자기들이 30년 전에 묻었던 것을 기억한다고 했다. 그때 선생님이 제안하셨죠. 30년 후에 자신에게 편지를 쓰라고. 다들 신나서 편지 쓰고 추억의 물건들 넣고. 그런데 그걸 정말 찾으셨다니 믿기지 않네요. 소장은 그 편지 이야기를 했다. 심장병에 걸린 어머니를 위해 의사가 되겠다고 다짐한 소녀의 편지. 동창회장은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거 혹시 강민서 이야기 아닌가요? 이름이 적혀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세요? 우리 반에 그런 아이가 있었어요. 민서는 정말 어려운 형편이었거든요. 엄마가 아프셔서 학교도 자주 못 왔어요. 그런데 공부는 정말 열심히 했죠. 항상 1등이었어요. 소장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 친구 지금 연락할 수 있나요? 민서요? 민서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동창회장의 목소리에 자부심이 묻어났다. 민서는 지금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외과 교수예요. 우리의 자랑이죠. 소장은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30년 전 10살 소녀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녀는 정말 의사가 되었다. 그것도 심장을 고치는 의사가. 1994년 2월 서울 외곽의 청솔초등학교 6학년 3반 교실은 들떠 있었다. 졸업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었다. 담임 선생님이 특별한 제안을 했다. 얘들아, 우리 타임캡슐을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 30년 후에 너희에게 편지를 쓰는 거야. 그때 다시 만나서 열어보면 얼마나 재미있을까? 아이들은 환호했다. 30년 후라니 상상도 안 되는 미래였다. 그때 자신들은 어떤 어른이 되어 있을까?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아이들은 저마다 상상의 나래를 펼쳤다. 교실 뒤편에 앉은 강민서는 조용히 연필을 꺼냈다. 민서는 말수가 적은 아이였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책을 읽거나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다. 성적은 항상 1등이었다. 하지만 그게 민서에게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다. 민서네 집은 가난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일했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했다. 집은 단칸방이었다.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웠다. 하지만 민서는 불평하지 않았다. 부모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신다는 걸 알았으니까. 민서가 공부를 열심히 한 건 장학금 때문이었다. 성적이 좋으면 학원비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민서는 늘 최선을 다했다. 새벽에 일어나 복습하고 밤늦게까지 예습했다. 친구들이 놀 때도 민서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한 달 전, 민서의 세상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어머니가 쓰러진 것이었다. 식당에서 일하시다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지셨다. 병원에 실려갔고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심장 판막증이라고 했다. 심장의 판막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험도가 높은 수술이고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은 아버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민서는 진료실 밖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표정만으로도 상황이 심각하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날 밤, 민서는 부모님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다. 민서는 잠든 척하고 있었지만 귀는 열려 있었다. 수술비가 얼마래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2천만 원이래요. 보험도 안 되고.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그 돈을 어디서 구하겠어요? 우리가 평생 모아도 안 되는 돈인데. 괜찮아요. 약 먹으면서 버티면 돼요. 수술 안 해도 살 수 있대요. 당신 몸인데 어떻게 그래요? 민서 대학은 보내야죠. 그 아이 공부 얼마나 잘하는데 서울대학교 갈 애예요. 제 몸 때문에 그 꿈 망칠 수는 없어요. 민서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다. 어머니가 아프신 게 자기 때문 같았다. 자기가 공부를 잘해서 대학을 가야 해서 어머니가 수술을 포기하시는 것 같았다. 그날 밤 민서는 결심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의사가 되겠다고. 엄마 같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의사, 심장을 고치는 의사. 그래서 엄마를 꼭 살리겠다고. 다음 날 학교에서 타임캡슐 편지를 쓸 때 민서는 그 결심을 편지에 담았다. 30년 후에 자신에게 보내는 약속, 꼭 지키고 싶은 약속. 편지를 다 쓴 민서는 봉투에 넣고 조심스럽게 봉했다. 그리고 타임캡슐 상자에 넣었다. 친구들은 저마다 추억의 물건들을 넣었다. 좋아하는 가수의 사진, 인기 있던 만화 캐릭터 인형, 그 시절 유행하던 장난감들, 모두의 꿈과 추억이 그 상자에 담겼다. 2월 15일, 졸업식 전날 오후, 선생님과 아이들은 운동장 구석의 큰 느티나무 아래에 모였다. 함께 구덩이를 팠다. 그리 깊지 않은 구덩이였지만 아이들의 땀과 웃음이 담겼다. 타임캡슐 상자를 넣고 흙을 덮었다. 누군가 작은 돌로 표시를 해두었다. 30년 후에 다시 만나자. 아이들은 약속했다. 하지만 그때 누가 알았을까? 이 타임캡슐이 정말 30년 후에 발견될 줄, 그리고 한 아이의 인생을 증명하게 될 줄. 졸업식이 끝나고 아이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민서는 중학교에 진학했다. 여전히 성적은 1등이었다.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를 계속했다. 어머니는 약을 먹으며 버티셨다. 가끔 숨이 차고 가슴이 아프셨지만 병원에 가지 않으셨다. 돈이 아까우셨던 것이었다. 민서는 어머니의 고통을 지켜보며 더욱 공부에 매진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밤 12시에 잤다. 학교와 집, 도서관만 오갔다.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도, 쉴 시간도 없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만 있었다. 의사가 되는 것.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민서는 한 번도 1등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다. 모의고사마다 전국 상위권이었다. 선생님들은 민서를 자랑스러워했다. 하지만 민서는 자랑스럽지 않았다.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으니까. 어머니는 여전히 아프셨으니까. 고등학교 3학년 겨울. 민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장학금 전액 수혜자로.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셨다. 민서야, 정말 자랑스럽다. 우리 딸이 서울대를 가다니. 민서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렸다. 불규칙하고 약한 박동. 민서는 다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자신이 꼭 어머니를 고쳐드리겠다고. 그로부터 6년. 민서는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그리고 심장외과를 선택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과였다. 하지만 민서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이것이 민서가 걸어야 할 길이었다. 레지던트 과정은 지옥 같았다. 밤낮 없이 수술실에 들어갔다. 잠은 하루에 3회, 4시간. 식사는 컵라면으로 때웠다. 손은 늘 떨렸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민서는 포기하지 않았다. 한 생명을 살릴 때마다 민서는 어머니를 생각했다. 그리고 레지던트 4년차. 마침내 민서는 첫 심장판막 수술을 집도하는 기회를 얻었다. 지도교수의 감독 아래였지만 민서가 메인 집도이였다. 환자는 60대 여성이었다. 증상은 어머니와 비슷했다. 수술실에 들어간 민서는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그리고 환자의 가슴을 열었다. 심장이 보였다. 뛰는 심장. 생명의 근원. 민서는 조심스럽게 판막을 교체했다. 한 땀 한 땀. 정확하고 세밀하게. 수술은 성공이었다. 환자는 회복되었고 건강하게 퇴원했다. 그날 민서는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이 총총했다. 민서는 생각했다. 이제 어머니를 수술할 수 있겠다고. 민서가 펠로우 과정을 마친 건 2004년이었다. 31살. 이제 민서는 독립적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심장외과 전문의가 되었다. 그리고 민서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어머니를 병원으로 모시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완강하게 거부하셨다. 민서야, 나는 괜찮아. 이렇게 20년을 버텼는데 뭐. 너 이제 의사 됐으니까 돈 벌어서 내 미래를 준비해야지. 엄마, 제발요. 제가 의사가 된 이유가 뭔데요? 민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살리려고 의사 된 거예요. 제발 수술 받으세요. 어머니는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다. 딸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어머니는 검사를 받으셨다.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20년 동안 방치된 심장판막증. 판막은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심장은 과부하 상태였다. 즉시 수술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늦어도 위험합니다. 다른 의사들의 소견이었다. 민서는 결심했다. 자신이 직접 수술하겠다고. 지도교수는 만류했다. 민서 선생, 가족 수술은 하지 마세요. 손이 떨립니다. 감정이 개입되면 실수할 수 있어요. 교수님, 저 아니면 안 됩니다. 제가 20년을 준비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결국 지도교수는 허락했다. 대신 자신이 옆에서 보조하겠다고 했다. 수술 전날 밤. 민서는 어머니 병실을 찾아갔다.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민서는 어머니 손을 잡았다. 엄마, 내일 수술 잘 받으세요. 민서야, 혹시 수술이 잘못되더라도 엄마 원망하지 마.
무슨 소리예요? 꼭 성공할 거예요. 그래도 만약에 말이야. 엄마는 행복했어. 우리 딸이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됐는데 뭐.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서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아파서. 수술비 때문에 내가 고생한 거 다 알아.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하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엄마,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전부 다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이 있었으니까 제가 더 열심히 공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자랑스러워. 우리 딸. 어머니는 민서의 손을 꼭 쥐었다. 다음 날 아침, 수술실. 민서는 수술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눈만 보였다. 그 눈은 단호했다. 떨림도 없었다. 20년을 준비한 순간이었다. 어머니가 수술대에 누웠다. 마취가 시작되었다. 어머니는 잠들기 직전 민서를 바라보셨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으셨다. 우리 딸,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엄마. 마취가 완료되었다. 민서는 메스를 들었다.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었다. 민서는 어머니의 가슴을 절개했다. 그리고 심장을 노출시켰다. 20년 동안 고생한 심장. 그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었다. 약하지만 꿋꿋하게. 민서는 조심스럽게 판막에 접근했다. 손상된 판막을 제거하고 새 인공 판막을 이식했다. 한 땀 한 땀 정확하게. 수술은 5시간이 걸렸다. 하지만 민서는 지치지 않았다. 오히려 집중력은 더욱 높아졌다. 마지막 봉합을 끝내고 민서는 심장이 다시 뛰기를 기다렸다. 심전도 모니터가 반응하기 시작했다. 비, 비, 비. 규칙적인 심장 박동, 정상 리듬. 수술은 완벽한 성공이었다. 민서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다. 마스크 뒤로 눈물이 흘렀다. 옆에 있던 지도교수가 민서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했어요. 민서 선생. 완벽한 수술이었습니다. 수술실 밖에서는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셨다. 민서가 나오자 아버지는 달려오셨다. 민서야, 어떻게 됐어? 성공했어요, 아빠. 엄마 이제 괜찮으실 거예요. 아버지는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리셨다. 20년 동안 짊어진 무게가 한순간에 내려놓아진 것이었다. 민서도 아버지 옆에 앉아 함께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어머니는 한 달 후 퇴원하셨다. 건강한 모습이었다. 얼굴에는 혈색이 돌았고 숨도 편해 보였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정상적인 심장을 갖게 된 것이었다. 민서야, 고마워. 엄마 새 생명을 준 거나 마찬가지야. 엄마, 제가 해야 할 일을 한 거예요. 이제 오래오래 건강하게 사세요. 그날 저녁, 민서는 혼자 옛날 일기장을 꺼내 보았다. 초등학교 때 쓴 일기.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94년 2월 15일. 오늘 타임캡슐을 묻었다. 30년 후에 나에게 편지를 썼다. 꼭 의사가 되어서 엄마를 살리겠다고. 30년 후에 나. 약속 지키자. 민서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민서는 혼자 중얼거렸다. 약속 지켰어. 10년 빨리 지켰지만 2004년 그날 민서는 자신이 30년 전에 한 약속을 20년 만에 지켜낸 것이었다. 어머니의 수술 이후 민서의 삶에는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 더 이상 민서는 어머니만을 위해 의사가 아니었다. 이제 민서는 어머니처럼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위한 의사였다. 민서는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본격적인 심장외과 전문의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평범한 전문의였다. 하지만 민서의 실력은 곧 인정받기 시작했다. 수술 성공률이 다른 의사들보다 높았다.
특히 고난도 수술에서 민서의 능력이 빛났다. 다른 의사들이 포기하는 환자도 민서는 받았다. 너무 위험하다고, 성공 확률이 낮다고 하는 수술도 민서는 시도했다. 그리고 대부분 성공시켰다. 민서의 손은 정확했고, 판단은 신속했으며, 집중력은 흔들림이 없었다. 2008년, 민서는 35살의 나이로 서울대학교 병원 최연소 임상 부교수가 되었다. 전례 없는 일이었다. 동료들은 민서의 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민서의 수술을 보조하는 것만으로도 배울 게 많다는 평가가 나왔다. 하지만 민서는 교수가 되고 나서도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병원에 있었다. 수술이 없는 날에도 병실을 돌며 환자들을 돌보았다. 환자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기억했고 그들의 가족 이야기까지 들어주었다. 환자들은 민서를 신뢰했다. 민서의 수술을 받고 싶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예약은 6개월 이상 밀렸다. 하지만 민서는 급한 환자가 있으면 밤을 새워서라도 수술했다. 한 생명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외면할 수 없었다. 2012년 민서는 39살의 정교수가 되었다. 여전히 최연소 기록이었다. 그리고 그해 민서는 자신의 수술 기록을 정리해 보았다. 전문의가 된 이후 8년 동안 민서가 집도한 심장 수술은 총 482건, 그중 심장판막 수술이 204건이었다. 성공률은 98.5%, 의학계에서도 놀라운 수치였다. 하지만 민서에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다. 482명의 환자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했다. 그들 각각에게는 가족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민서는 그 삶들을 지켜낸 것이었다. 특히 민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들에게 관심이 많았다. 민서 자신이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이었다. 수술비를 걱정하는 가족들을 보면 어린 시절 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다. 그래서 민서는 가능한 한 많은 환자를 의료 지원 프로그램에 연결해 주었다. 때로는 자신의 수술료를 포기하기도 했다. 교수님, 왜 그렇게까지 하세요? 교수님도 생활이 있으시잖아요. 후배 의사가 물었다. 나도 한때 저런 환자였으니까.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건 너무 억울한 일이야. 민서의 대답은 간단했다. 2015년 민서는 42살이 되었다. 그리고 그 해에 특별한 환자를 만났다. 10살 여자아이였다. 이름은 서연이었다. 서연이도 심장판막증을 앓고 있었다. 민서가 어렸을 때 어머니처럼. 서연이 어머니는 수술을 앞두고 민서에게 말했다. 교수님, 우리 집이 어려워서 수술비가 걱정이에요. 이렇게 큰 병원에서 수술 받는 게 맞나 싶기도 하고. 민서는 서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걱정하지 마세요. 서연이는 제가 꼭 살릴게요. 그리고 의료비는 지원받을 수 있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술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서연이는 건강하게 회복되었다. 퇴원하는 날, 서연이는 민서에게 편지를 건넸다. 어설픈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교수님, 고마워요. 저도 커서 의사가 될 거예요. 교수님처럼 사람들을 살리는 의사요. 민서는 그 편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다. 30년 전 자신의 모습이 보였다. 민서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다. 서연아, 내 꿈 꼭 이루렴. 선생님이 응원할게. 그날 이후 민서는 서연이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다. 서연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민서에게는 큰 기쁨이었다. 서연이는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다. 그리고 중학교에 진학하면서 민서에게 말했다. 교수님, 저 꼭 서울대 의대 갈 거예요.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서연아.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을게.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세상을 덮쳤다. 병원은 혼란에 빠졌다. 수술도 연기되고
의료진은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하지만 심장 수술은 멈출 수 없었다. 생명이 걸린 문제였으니까. 민서는 더욱 바빠졌다. 코로나 환자들 사이에서도 심장병 환자들은 수술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서는 철저한 방역 아래 수술을 계속했다. 하루에 2~3건씩 수술을 소화했다. 몸은 지쳤지만 민서는 멈출 수 없었다. 그리고 2024년 초, 민서는 자신의 수술 기록을 다시 한번 정리했다. 전문의가 된 지 20년. 민서가 집도한 심장 수술은 총 1247건. 그중 심장판막 수술이 568건이었다. 성공률은 여전히 98%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1247명. 민서는 그 숫자를 보며 생각했다. 1247개의 생명, 1247개의 가족, 1247개의 이야기. 그 모든 것을 민서는 지켜냈다. 하지만 민서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전히 첫 번째 환자였다. 바로 어머니. 어머니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건강하게 살고 계셨다. 75살. 손주들과 함께 웃으시고 취미로 등산도 다니셨다. 20년 전 그 수술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민서는 가끔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했다.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다. 민서야, 엄마 정말 오래 사는구나.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까지 살 줄 몰랐어. 엄마, 앞으로 20년은 더 사실 거예요. 제가 보장합니다. 그럼 나 100살까지 사는 거네? 그렇죠. 엄마 100살까지 건강하게 사셔야 해요. 어머니는 민서의 손을 꼭 잡으셨다. 민서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엄마 진작에.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한테 엄마는 가장 중요한 환자예요. 평생 지킬 거예요. 민서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다. 1247명의 환자를 살렸지만 그 시작은 한 명의 어머니였다. 그 한 명을 살리기 위해 의사가 되었고 그 한 명 때문에 1246명을 더 살릴 수 있었다. 2024년 3월 말 민서는 병원에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모르는 번호였다. 처음에는 받지 않으려다가 혹시 환자 보호자일까 싶어 받았다. 여보세요? 강민서 교수님이시죠? 저는 재개발 현장 소장입니다. 혹시 1994년에 청솔초등학교를 다니셨나요? 민서는 잠시 당황했다. 청솔초등학교. 30년 전 이름. 왜 갑자기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저희가 재개발 현장에서 특별한 걸 발견했습니다. 타임캡슐이요. 1994년에 묻은 타임캡슐. 민서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타임캡슐. 그 단어를 듣는 순간 30년 전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졸업식 전날 친구들과 함께 느티나무 아래 구덩이를 팠던 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상자에 담았던 일, 그리고 그 편지에 쓴 간절한 기도. 타임캡슐을 찾으셨다고요? 네, 그 안에 편지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중 한 통이 교수님 것으로 추정됩니다. 어머니 심장병 이야기가 담긴 편지요. 민서는 말문이 막혔다. 30년 전 10살 소녀가 쓴 편지. 어머니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 편지. 의사가 되겠다고 맹세하던 그 편지. 그 편지가 지금 발견되었다는 것이었다. 교수님께 그 편지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관심이 있다고 하는데 괜찮으시다면 취재를 허락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건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거든요. 민서는 잠시 망설였다.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가 공개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자신처럼 힘든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 알겠습니다. 편지 받으러 가겠습니다. 취재는 생각해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민서는 재개발 현장을 찾아갔다. 옛 청솔초등학교 자리였다. 하지만 이제는 흔적도 없었다. 건물은 허물어지고 운동장은 구덩이로 변해 있었다. 민서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의 어린 시절이 사라진 것 같았다. 현장 사무실에서 소장이 민서를 맞았다. 그리고 녹슨 철 상자를 꺼내 보여주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상자. 민서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만져보았다. 손끝에 느껴지는 녹의 감촉. 그 감촉은 시간의 무게였다. 소장은 상자에서 봉투 하나를 꺼내 민서에게 건넸다. 노랗게 변색된 봉투. 봉투 겉면에는 민서 자신의 글씨가 있었다. 2024년의 나에게. 민서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손이 떨렸다. 30년 전 자신이 쓴 편지. 그때의 자신을 만나는 순간이었다. 봉투를 열고 편지를 꺼냈다. 2장의 편지지. 군데군데 얼룩이 진 자리가 있었다. 아마도 눈물 자국. 민서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2024년의 나에게. 지금 1994년이야. 내가 초등학교 6학년이던 때.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민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10살 소녀의 간절함이 느껴졌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다는 절박함, 무력한 자신을 탓하는 자책감, 그리고 미래의 자신에 대한 믿음. 제발, 제발 엄마를 살려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민서는 주저앉고 싶었다. 30년 전 자신이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리고 동시에 깨달았다. 자신은 그 약속을 지켰다고. 어머니는 지금 건강하게 살아계신다고. 편지의 마지막 줄. 2024년의 나, 약속 지켰어? 엄마는 건강하셔? 민서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응, 지켰어. 엄마 건강하셔. 20년 전에 수술했어. 그리고 지금도 잘 살고 계셔. 약속 지켰어. 옆에 있던 소장과 직원들도 눈물을 흘렸다. 30년을 넘어 연결된 약속.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켜낸 한 여성의 이야기. 그것은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희망의 이야기였다. 민서는 결심했다. 이 이야기를 공유하기로.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꿈을 포기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며칠 후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민서는 타임캡슐 앞에서 인터뷰를 했다. 30년 전 자신의 이야기를,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리고 의사가 되기까지의 여정을 들려주었다. 저는 운이 좋았어요.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환경이 있었고, 저를 지원해준 사람들이 있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었어요. 30년 전 10살 소녀의 그 마음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다. 어머니는 지금 어떠신가요? 건강하세요. 20년 전에 제가 직접 수술했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계세요. 제 인생에서 가장 성공적인 수술이었죠. 타임캡슐을 다시 발견한 기분이 어떠세요? 민서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감사해요. 30년 전에 저에게,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그때 꿈을 꿔서, 그때 약속을 해서, 그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으니까요. 인터뷰 영상은 곧 화제가 되었다. SNS에서 공유되고, 뉴스에서 보도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다.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한 고등학생이 민서에게 편지를 보냈다. 교수님, 저도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의대 가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하지만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용기가 생겼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을게요.
민서는 그 편지를 읽고 또 눈물을 흘렸다. 자신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된다는 사실이 민서를 더욱 의미 있게 만들었다. 타임캡슐 이야기가 언론에 보도된 후 민서는 어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다. 오랜만에 시간을 내어 어머니 집을 방문한 것이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민서야, 내 어렸을 때 편지를 봤어. 뉴스에서.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엄마, 괜찮으셨어요? 아니, 괜찮지 않았어. 너무 미안해서.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서야, 엄마가 너무 모르고 살았구나.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무서워했는지. 10살짜리 아이가 그런 걱정을 혼자 안고 살았다니. 민서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제 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때는 힘들었지만 그 시간이 있었기에 제가 더 강해질 수 있었어요. 아니야, 민서야. 엄마가 잘못한 거야. 어머니는 고개를 떨구었다. 사실 엄마가 너한테 솔직하지 못했어. 수술 안 받겠다고 한 건 돈 때문만이 아니었어. 엄마가 무서웠거든. 무서웠다고요? 응. 수술이 무서웠어. 혹시 수술대에서 못 깨어나면 어쩌나. 너를 두고 가면 어쩌나. 그런 생각에 차라리 약 먹으면서 버티는 게 낫겠다 싶었어. 어머니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다. 그런데 그게 내게 얼마나 큰 짐이 됐는지 몰랐어. 10살짜리 아이가 엄마 살리겠다고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 무거운 짐을 20년 넘게 짊어졌는데 엄마가 너무 무책임했어. 민서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엄마, 아니에요.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아프신 몸으로도 일하시고 저 키우시고 엄마가 아니었으면 저도 없었어요. 민서야, 고마워. 내가 엄마 살려준 거 알지? 20년 전 그 수술이 없었으면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시잖아요. 그걸로 됐어요. 어머니는 민서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41살이 된 딸. 그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여전히 어린 시절의 그 눈빛이 남아 있었다. 순수하고 맑은 눈빛. 민서야, 엄마가 자랑스러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의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엄마가 뭘 잘했길래 이런 딸을 뒀는지. 엄마가 잘하셔서죠.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주셔서 제가 목표를 이룰 수 있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안고 울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눈물이었다. 고통과 희생, 그리고 사랑이 담긴 눈물. 잠시 후 어머니가 부엌으로 가서 무언가를 가져왔다. 작은 상자였다. 낡은 나무 상자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민서야, 이거 봐. 상자를 열자 안에는 여러 가지 물건들이 들어 있었다. 민서의 초등학교 성적표, 상장들, 어린 시절 사진들, 그리고 작은 노트 한 권. 이게 뭐예요? 엄마가 내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쓴 일기야. 엄마도 너처럼 기록을 남기고 싶었거든. 민서는 노트를 펼쳤다. 어머니의 필체로 빼곡히 적힌 글들. 민서는 몇 줄을 읽었다. 1997년 3월 5일. 민서가 중학교에 입학했다. 교복 입은 모습이 너무 예쁘다. 하지만 걱정이다. 민서가 너무 열심히 공부한다. 밤늦게까지 책상에 앉아 있다. 엄마 때문이라는 걸 안다. 미안하고 고맙다. 1999년 11월 20일. 민서가 전국 모의고사에서 1등을 했다. 선생님이 전화하셔서 칭찬하셨다. 민서는 웃으며 괜찮다고 했지만 나는 안다. 민서가 얼마나 힘든지.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이 공부만 한다. 엄마 때문이다. 2000년 12월 15일. 민서가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다. 합격증을 들고 온 민서의 얼굴은 웃고 있었지만
눈은 울고 있었다. 왜 우는지 안다. 드디어 꿈에 한 걸음 다가섰기 때문이다. 엄마를 살릴 수 있는 의사에 민서는 더 이상 읽을 수 없었다. 눈물이 글자를 가렸다. 어머니도 자신의 고통을 알고 계셨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하셨던 것이었다. 엄마, 민서야, 엄마가 내 인생을 너무 힘들게 만든 거 아닌가 싶어.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 때문에 의사가 된 거잖아.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엄마, 저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정말로요. 엄마 때문에 시작했지만 하다 보니 제 천직이라는 걸 알았어요. 환자를 살릴 때마다 느끼는 그 보람, 그 기쁨. 그게 저를 계속 나아가게 했어요. 정말이니? 네, 정말이에요. 저는 제 인생에 후회가 없어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게 의미 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민서는 어머니의 손을 다시 잡았다. 엄마가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옆에 계시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어머니는 민서를 꼭 안았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한다. 우리 딸. 저도 사랑해요. 엄마. 그날 저녁. 민서는 어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고 나왔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30년 전 10살 소녀가 꾼 꿈. 그 꿈은 이루어졌다.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건강하시고 행복하시다. 그리고 자신은 의사가 되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원했던 삶이었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었다. 고통스러웠지만 보람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켜낼 수 있었다. 민서는 차에 올라타며 혼자 중얼거렸다. 약속 지켰어. 10살의 나. 그리고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서. 타임캡슐 이야기가 화제가 된 후 민서에게는 수많은 편지와 이메일이 쏟아졌다. 대부분은 응원과 감사의 메시지였다. 하지만 그중 하나가 민서의 눈길을 끌었다. 발신인은 이서연이었다. 민서는 그 이름을 보자마자 기억했다. 9년 전 자신이 수술했던 10살 소녀. 자신처럼 심장판막증을 앓았던 아이. 그리고 의사가 되겠다고 했던 아이. 편지를 열어보니 서연이는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었다. 그리고 곧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저 기억하세요? 9년 전에 교수님께 심장 수술을 받은 이서연이에요. 그때 저는 10살이었고 교수님께 의사가 되겠다고 약속했었죠. 교수님, 저 약속 지킬 거예요. 지금 고3이고 의대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성적은 괜찮은 편이에요. 학교에서 상위권이고 모의고사도 잘 봤어요. 타임캡슐 기사를 보고 너무 감동했어요. 교수님도 저랑 똑같은 상황이셨고 똑같은 꿈을 꾸셨구나 싶어서요. 교수님이 30년 전에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저도 9년 전 약속을 지킬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가끔은 힘들어요. 공부가 너무 어렵고 경쟁이 심하고 제가 정말 의사가 될 수 있을까? 의사가 되어도 교수님처럼 훌륭한 의사가 될 수 있을까 걱정돼요. 교수님,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은 어떻게 그 긴 시간을 버티셨나요?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셨어요? 민서는 편지를 읽고 곧바로 답장을 썼다. 서연아, 당연히 기억하지. 선생님이 어떻게 너를 잊겠니? 내가 의대를 준비한다니 정말 자랑스럽다. 서연아, 힘든 게 당연해. 의대 가는 길은 쉽지 않아. 선생님도 그랬어. 매일 공부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친구들 놀 때 혼자 책상 앞에 앉아 있었지. 그런데 말이야. 그때 선생님을 지탱해 준 건 한 가지였어.
바로 왜라는 질문에 대한 답. 왜 의사가 되고 싶은지, 그 이유를 명확히 아는 것. 선생님은 엄마를 살리고 싶었어. 그게 선생님의 왜였지. 힘들 때마다 그 이유를 떠올렸어. 그러면 다시 힘이 났어. 서연이, 너의 왜는 뭐니? 그걸 찾으면 힘든 순간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서연아, 의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의사가 되는지가 더 중요해. 실력도 중요하지만 환자를 대하는 마음이 더 중요해. 그걸 잊지 마. 서연이 꿈을 응원해. 선생님이 항상 내 편이야. 편지를 보낸 후 민서는 서연이를 병원으로 초대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그리고 며칠 후 서연이가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아왔다. 9년 만에 만난 서연이는 많이 자라 있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성숙해졌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맑고 순수했다. 그 눈빛을 보는 순간 민서는 30년 전 자신의 모습을 떠올렸다. 서연아, 오랜만이다. 많이 컸구나. 교수님, 안녕하세요. 서연이는 환하게 웃었다. 민서는 서연이와 함께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았다. 그리고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서연아, 정말 의대 가고 싶은 거니? 네, 교수님. 정말로요. 왜? 부모님이 원하셔서? 민서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많은 학생들이 부모의 기대 때문에 의대를 가는 경우가 있었으니까. 아니요. 제가 원해서요. 서연이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가 수술 받았을 때 느꼈어요.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소중한지. 교수님이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픈 사람들을 살리고 싶어요.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런 마음이라면 충분해. 서연아, 의대 가는 건 힘들어. 하지만 의사가 되고 나서가 더 힘들어. 그걸 알고 있니? 네, 알아요. 교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레지던트 때 거의 매일 밤을 새우셨다고. 맞아.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의사가 되고 나서도 계속 공부해야 해. 의학은 계속 발전하니까. 그리고 책임감도 엄청나. 한 생명이 내 손에 달려 있으니까. 그래도 하고 싶어요. 무섭지만 하고 싶어요. 서연이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민서는 그 눈빛을 보며 확신했다. 이 아이는 해낼 것이라고. 좋아, 서연아. 그럼 선생님이 도와줄게. 공부하다가 막히는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그리고 민서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서연이에게 건넸다. 이거 가지고 있어.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이 명함을 봐. 그리고 선생님한테 전화해. 선생님이 내 이야기 들어줄게. 서연이는 명함을 소중하게 받아들었다. 교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 꼭 서울대 의대 갈게요. 그리고 교수님처럼 훌륭한 의사가 될게요. 서연아, 선생님처럼 될 필요는 없어. 서연이답게 되면 돼.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의사가 되면 되는 거야. 그날 이후 민서와 서연이는 정기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았다. 민서는 서연이의 멘토가 되었다. 공부 방법을 조언해주고 힘들 때 격려해 주었다. 서연이는 그 응원을 힘삼아 열심히 공부했다. 2024년 11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날 민서는 서연이에게 문자를 보냈다. 서연아, 오늘 최선을 다해. 결과가 어떻든 선생님은 내가 자랑스러워. 9년 전 그 약속 기억해. 넌 이미 충분히 대단한 사람이야. 수능이 끝나고 며칠 후 서연이에게 전화가 왔다. 교수님, 점수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어? 서울대 의대 갈 수 있대요. 선생님 말씀대로 충분히 갈 수 있는 점수래요. 전화기 너머로 서연이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민서도 웃었다. 잘했어, 서연아. 정말 잘했어. 교수님, 감사해요.
교수님이 아니었으면 저 여기까지 못 왔을 거예요. 아니야, 서연아. 내가 해낸 거야. 내 노력, 내 열정, 내 꿈. 그게 널 여기까지 데려온 거야. 2025년 2월, 서연이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다. 그리고 합격 소식을 듣자마자 민서에게 달려왔다. 교수님, 붙었어요. 서울대 의대 붙었어요. 민서는 서연이를 꼭 안아주었다. 축하해, 서연아. 정말 자랑스럽다. 교수님, 6년 후에 만나요. 제가 의사 되면 교수님 밑에서 배우고 싶어요. 그래, 기다릴게. 6년 후에 다시 만나자. 그때는 선생님이 아니라 동료로. 서연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9년 전 약속. 그 약속의 한 걸음 더 다가선 순간이었다. 2025년 2월 15일. 특별한 날이었다. 정확히 31년 전. 민서가 타임캡슐에 편지를 넣었던 그날이었다. 그리고 1년 전. 그 타임캡슐이 발견된 날이었다. 민서는 그날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자신이 수술했던 환자들,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들을 초대했다. 그리고 의대를 꿈꾸는 학생들도 함께 초대했다. 행사는 서울대학교 병원 강당에서 열렸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모였다. 민서가 수술한 환자들, 그들의 가족들, 의대생들, 그리고 민서의 동료 의사들. 민서는 무대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다. 잠시 관객들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자신이 살린 생명들이 있었다. 건강하게 웃고 있는 얼굴들. 그 얼굴들을 보는 것만으로도 민서는 가슴이 벅찼다. 안녕하세요. 강민서입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초대한 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은 31년 전, 제가 10살이었을 때 타임캡슐에 편지를 넣었던 날입니다. 그리고 1년 전, 그 타임캡슐이 발견된 날이기도 합니다. 민서는 화면에 그때의 편지 사진을 띄웠다. 노랗게 변색된 편지, 어린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 이 편지를 쓸 때 저는 무서웠습니다. 어머니가 아프셨고 수술비가 없었고 미래가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고 싶었습니다. 관객석에서 어머니가 눈물을 닦았다. 옆에는 아버지가 앉아 계셨다. 그래서 약속했습니다. 30년 후에 저 꼭 의사가 되어서 엄마를 살리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20년 전 제가 직접 어머니를 수술했고 어머니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계십니다. 박수 소리가 터졌다. 민서는 잠시 멈추고 관객들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약속은 어머니 한 분만을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의사가 되었지만 의사가 된 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나타났다. 1324. 이 숫자는 제가 지금까지 수술한 환자의 수입니다. 1324명. 물론 제 혼자 한 건 아닙니다. 수많은 의료진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을 거쳐 새 생명을 얻은 분들이 1324명입니다. 민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 말했다. 여러분 중에는 제가 수술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중 일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제가 여러분을 도운 건 제 자신을 도운 것이기도 합니다. 30년 전 저처럼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관객석 곳곳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리고 오늘 저는 새로운 약속을 하려고 합니다. 민서는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웠다. 강민서 장학재단이라는 글자가 크게 나타났다. 강민서 장학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재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의대를 꿈꾸는 학생들을 지원할 것입니다.
학비, 생활비, 그리고 멘토링까지. 제가 받지 못했던 도움을 이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싶습니다. 강당이 웅성거렸다. 예상하지 못한 발표였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났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학생이 그런 운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떤 학생들은 재능이 있어도 기회를 얻지 못합니다. 민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 재단을 통해 저는 더 많은 강민서를 만들고 싶습니다. 아니, 강민서보다 더 훌륭한 의사들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는 것. 그것이 제 새로운 꿈입니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웠다. 민서는 무대에서 내려와 관객석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어머니에게 다가갔다. 엄마, 이거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아프지 않으셨다면 저는 의사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살아주셔서 저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민서를 꼭 안았다. 민서야, 고마워. 엄마가 더 고마워. 그날 행사가 끝난 후 민서는 혼자 병원 옥상에 올라갔다. 밤하늘에는 별이 총총했다.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다. 31년 전 오늘 10살 소녀가 편지를 썼다. 간절한 기도를 담은 편지. 그 편지는 30년 동안 땅속에 묻혀 있었지만 그 약속은 민서의 가슴 속에 살아 있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이루어졌다. 어머니는 살아계시고 민서는 의사가 되었고 1324명의 생명을 살렸다. 그리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준비를 하고 있다. 민서는 주머니에서 그 편지를 꺼냈다. 항상 가지고 다니는 편지. 민서는 편지를 펼쳐 마지막 줄을 다시 읽었다. 2024년의 나, 약속 지켰어? 민서는 작게 웃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다. 응, 지켰어.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지킬 거야. 2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민서의 가슴은 따뜻했다. 약속을 지켰다는 뿌듯함,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다는 기대감,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옆에 계신다는 감사함. 민서는 하늘을 보며 다짐했다. 31년 전 그날의 의미를 잊지 않겠다고. 그날의 약속을 평생 이어가겠다고. 2031년 민서는 58살이 되었다. 여전히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외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었다. 흰 머리가 조금씩 늘었지만 손은 여전히 정확했고 집중력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그해 봄, 특별한 일이 있었다. 이서연이 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심장외과 전문의가 된 것이었다. 6년 전 의대에 입학했던 서연이가 이제 독립적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의사가 되었다. 서연이는 민서에게 부탁했다. 교수님, 제 첫 심장판막 수술. 교수님이 지도해 주실 수 있나요?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데. 민서는 흔쾌히 승낙했다. 서연이의 첫 수술 날이 다가왔다. 환자는 50대 여성이었다. 증상은 심장판막증. 민서가 어머니를 그리고 서연이를 수술했던 바로 그 병이었다. 수술 전날 민서와 서연이는 환자 차트를 함께 검토했다. 서연아, 긴장되니? 네, 교수님. 너무 긴장돼요. 서연이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연해. 선생님도 첫 수술 때 엄청 긴장했어. 손이 떨릴까봐 무서웠지. 교수님도요? 그럼 선생님도 사람이야. 한 생명을 내 손으로 살린다는 게 얼마나 무거운 책임인데. 민서는 서연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런데 말이야, 서연아. 긴장하는 건 좋은 거야. 그게 내가 이 일을 진지하게 대한다는 증거니까. 긴장하지 않는 의사가 더 무서운 거야. 교수님,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데 6년 동안 본 것만 해도 수백 건의 수술이잖아. 그리고 선생님이 옆에 있을 거야. 걱정하지 마. 다음 날 아침 수술실. 서연이는 수술복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했다. 거울을 보니 자신의 눈만 보였다. 그 눈은 떨리고 있었다. 민서가 옆에서 말했다. 서연아, 심호흡해. 서연이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다. 좋아. 이제 환자를 생각해. 저 환자는 내가 필요해. 내 손을 기다리고 있어. 환자가 수술대에 누웠다. 마취가 시작되었다. 서연이는 메스를 들었다. 손이 떨렸다. 서연아, 손에 힘을 빼. 민서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다. 내가 긴장하면 손이 떨려. 편안하게 생각해. 넌 이미 이 수술을 머릿속으로 100번도 넘게 해봤잖아.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메스를 잡았다. 이번에는 손이 안정적이었다. 절개가 시작되었다. 서연이는 조심스럽게 환자의 가슴을 열었다. 하나하나 단계를 밟아갔다. 민서는 옆에서 지켜보며 필요한 조언만 했다. 좋아. 그렇게 해. 조금 더 깊게. 맞아. 완벽해. 심장이 노출되었다. 뛰는 심장. 서연이는 그 심장을 보며 한순간 멈췄다. 생명의 근원. 이것을 자신이 고쳐야 한다는 사실이 새삼 실감났다. 서연아, 집중해. 내가 할 수 있어. 민서의 목소리가 서연이를 다시 현실로 데려왔다. 서연이는 다시 집중했다. 손상된 판막에 접근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판막을 제거했다. 잘하고 있어. 이제 새 판막을 이식해. 서연이는 인공 판막을 가져와 정확한 위치에 놓았다. 한 땀 한 땀 봉합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지만 서연이는 멈추지 않았다. 3시간이 흘렀다. 마지막 봉합이 끝났다. 서연이는 심장이 다시 뛰기를 기다렸다. 심전도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비. 규칙적인 심장 박동. 정상 리듬. 수술은 성공이었다. 축하해, 서연아. 완벽한 수술이었어. 민서가 서연이의 어깨를 두드렸다. 서연이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다. 마스크 뒤로 눈물이 흘렀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처음으로 한 생명을 살려낸 순간이었다. 수술실 밖으로 나온 서연이에게 환자 가족이 달려왔다. 선생님, 어머니 괜찮으신 거죠? 네, 수술 잘 끝났습니다. 회복실로 옮겨드렸고 곧 깨어나실 겁니다. 가족들은 서연이의 손을 잡고 감사를 표했다. 서연이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았다. 한 생명을 살렸다는 것, 한 가족에게 희망을 준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실감했다. 그날 저녁, 민서와 서연이는 병원 카페테리아에 앉아 있었다. 서연이는 여전히 흥분한 상태였다. 교수님, 정말 감사해요. 교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았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야, 서연아. 내가 해낸 거야. 선생님은 그냥 옆에서 지켜본 것뿐이야. 하지만 교수님의 조언이. 서연아. 민서가 서연이의 말을 끊었다. 오늘 수술, 내가 집도했어. 내 손으로 한 거야. 그걸 자랑스러워해야 해. 서연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교수님, 제가 수술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교수님이 저를 수술했을 때를. 그때 교수님도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민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랬을 거야. 내가 수술대에 누워있을 때 선생님은 너를 꼭 살려야겠다고 생각했어.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내가 미래에 이룰 수 있는 것들을 봤거든. 그리고 정말 그렇게 됐네요. 제가 의사가 되고 오늘 첫 수술을 했고. 맞아. 그리고 이제 넌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될 거야. 오늘 내가 수술한 환자처럼. 서연이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다. 교수님, 저도 교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많은 사람을 살리고 후배들을 가르치고 희망을 나눠주는 의사. 민서는 웃었다. 넌 이미 그런 의사가 되어가고 있어. 서연아, 오늘이 그 첫걸음이야. 그날 밤, 민서는 집에 돌아와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30년 전 타임캡슐에서 발견한 편지가 들어 있었다. 민서는 편지를 펼쳐 읽었다. 제발, 제발 엄마를 살려줘. 민서는 편지를 가슴에 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자신은 어머니만 살린 게 아니었다. 서연이를 살렸고, 서연이는 오늘 또 한 명을 살렸다. 그리고 앞으로 수백, 수천 명을 더 살릴 것이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한 세상을 살리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민서는 이제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다. 자신이 살린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그렇게 희망은 계속 이어진다. 30년 전 10살 소녀의 기도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2034년, 민서는 61살이 되었다. 은퇴를 고민하는 나이였지만, 민서는 여전히 현역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손은 여전히 정확했고, 열정은 식지 않았다. 그해 겨울, 민서는 특별한 제안을 받았다. 옛 청솔초등학교 자리에 새로 지어진 아파트 단지에서 기념 행사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행사에 민서를 초대하고 싶다고 했다. 타임캡슐이 발견된 곳이니까요. 교수님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기념 조형물을 세우려고 합니다. 교수님을 기념하는 조형물을요. 민서는 처음에는 사양하려 했다. 자신을 기념한다는 게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주최 측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수락했다. 행사 날, 민서는 그곳을 찾아갔다. 30년 전 자신이 다녔던 학교 자리. 이제는 현대적인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한 가지는 남아 있었다. 바로 그 느티나무였다. 타임캡슐이 묻혔던 그 느티나무. 재개발 과정에서도 보존되어 지금까지 남아 있었다. 키가 더 크고 가지가 더 무성해졌지만 그 나무는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민서는 나무 앞에 섰다. 손으로 나무 껍질을 만져보았다. 거친 느낌, 세월의 흔적, 이 나무도 30년을 함께했구나 싶었다. 조형물 제막식이 시작되었다. 붉은 천이 걷히자 아름다운 조형물이 나타났다. 책을 읽는 소녀와 의사 가운을 입은 여성이 마주 보고 있는 모습이었다. 소녀는 30년 전의 민서, 여성은 현재의 민서였다. 조형물 아래에는 명판이 있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약속의 나무. 1994년 2월 15일, 한 소녀가 이 나무 아래 타임캡슐을 묻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니를 살리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30년 후, 그 약속은 이루어졌고, 그 소녀는 수천 명의 생명을 살리는 의사가 되었습니다. 이 나무는 약속을 지키는 것의 힘을,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민서는 명판을 읽고 눈물을 흘렸다. 30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지나갔다. 어려운 시절, 힘든 공부, 끝없는 수술,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의 얼굴. 행사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다. 민서가 수술한 환자들, 민서에게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 민서의 제자들, 그리고 동료 의사들. 그 중에는 서연이도 있었다. 이제 34살이 된 서연이는 훌륭한 심장외과 의사가 되어 있었다. 민서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다. 30년 전, 저는 이 나무 아래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어머니를 살리겠다고, 의사가 되겠다고. 그때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너무 먼 길처럼 느껴졌으니까요. 민서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했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서 다시 걸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약속을 지켰습니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졌다. 그런데 오늘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약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어머니를 살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민서는 서연이를 바라보았다. 저는 서연이를 살렸고 서연이는 의사가 되어 수백 명을 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 중 누군가는 또 의사가 될 것이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약속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민서는 나무를 바라보았다. 이 나무처럼 말입니다. 이 나무는 30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켰습니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태풍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자랐습니다. 뿌리는 더 깊어지고, 가지는 더 넓어졌습니다. 민서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우리의 약속도 그래야 합니다. 한 번 한 약속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자라는 약속,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약속, 그렇게 세상을 조금씩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약속. 민서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도 약속을 하세요. 여러분만의 약속을. 그게 크든 작든 중요한 건 그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다른 사람에게 희망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사가 끝난 후 민서는 홀로 나무 앞에 남았다. 손으로 나무를 쓰다듬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 나무가 지켜본 것들, 30년 전 10살 소녀의 눈물, 그리고 오늘 61살 여성의 미소. 그때 누군가 다가왔다. 어머니였다. 이제 83살이 된 어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여전히 건강해 보였다. 민서야. 엄마, 왜 안 쉬세요? 추운데. 괜찮아. 너랑 이 나무 좀 보고 싶어서. 어머니는 나무를 올려다보았다. 이 나무 아래서 내가 약속했구나. 엄마 살리겠다고. 네, 엄마. 민서야. 엄마 정말 고마워. 내 덕분에 이렇게 오래 살고 있어. 손주들도 보고, 내가 훌륭한 의사가 되는 것도 보고. 엄마, 제가 더 고마워요. 엄마가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어머니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엄마 약속할게. 100살까지 살게. 내가 은퇴할 때까지는 살아 있을게. 민서는 웃으며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100살이면 제가 78살이에요. 그때까지는 제가 은퇴 안 할 거예요. 그럼 엄마 110살까지 살아야겠네. 두 사람은 함께 웃었다. 나무 아래에서, 겨울 햇살 속에서 모녀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민서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다. 30년 전부터 써온 일기장. 이제 수십 권이 쌓여 있었다. 2034년 12월 15일. 오늘 약속의 나무 앞에서 행사가 있었다. 30년 전 내가 묻었던 타임캡슐을 기념하는 자리. 많은 사람들이 왔고 모두들 내 이야기에 감동했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안다. 이건 내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이건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다. 꿈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다. 30년 전 오늘 나는 약속했다. 그리고 지켰다. 하지만 이제 안다. 약속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약속은 계속되는 것이라는 것을. 앞으로도 나는 계속 약속할 것이다. 환자를 살리겠다고, 제자를 가르치겠다고, 희망을 나누겠다고,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킬 것이다. 30년 전에 나에게 말해주고 싶다. 약속 지켰어. 그리고 계속 지켜나갈 거야. 고마워. 포기하지 않아서. 민서는 일기장을 덮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다. 30년 전에도 이렇게 별이 빛났었다.
그리고 30년 후에도 별은 빛날 것이다. 약속도 그렇다.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 약속.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전해지는 희망.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힘이다. 민서는 잠자리에 들며 마지막으로 생각했다. 내일 또 수술이 있다. 한 생명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 그 생명을 살리는 것. 그것이 민서의 약속이고 민서의 삶이며 민서의 기쁨이다. 30년 전 타임캡슐에 묻은 약속은 이렇게 계속 살아 숨쉬고 있었다.